저는 서금사 19역 해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금사 여기가 몇 구역인가요? 19역입니다. 저희 구역에는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15개 구역이 있었지만 10개 구역은 해제가 됐고 4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4개 구역은 공교롭게도 금정구청이나 부산시 국토부가 계획했던 도로가 지나가는 구역입니다. 그 여기가 재개발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00 몇 년이에요? 2009년도 아닙니까? 2010년 12월 7일 날 추진위원회 인가가 났습니다. 그럼 추진에 인가된 지 8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만 8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위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5년 7월경입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만들어진 지가 4년 됐나요? 그렇죠. 4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재개발된 지 10년 된 동안 아직 조합도 설립 못 되고 있네요. 그렇죠. 추진위의 인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가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됐는데 그 이후 약 만 8년 동안에 25%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 밖에 잠깐 보면은 여기 거의 상가 지역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주민들이 재개발이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구역은 그 토지 면적의 72.7%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은 그 상업지역과 여기는 도시구역 정리가 끝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보통 상가 많은 지역은 투자 위험 지역이다, 기피 그렇죠. 지역이다 해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상가 토지 등 소유자가 거의 가반 가까운 숫자가 그렇죠. 가반 조금 넘습니다. 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토지 면적으로는 가반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정비구역을 해제를 목표로 해서 그 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 네. 지금 현재도 토지 면적으로는 약 58%에서 59% 정도가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이 해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이 구역을 좀 반대를 심하게 하는 지역을 좀 빼고 하자 했는데 행정심판을 넣었는데 금정구청에 패소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예, 추진위원회 측에서 반대가 심했던 지역 약 한 40여 가구에서 한 50여 가구 되는데 그 지역을 재척을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은 그 국토부 질의에 대한 그 회신을 근거로 해서 금정구청이 거부 처분을 하였고, 두 번째는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그 부산시청에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만장일치로 패소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부산시청에 금정구청을 상대로 이거 촉진계획, 그러니까는 뉴타운 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넣었는데 패소를 했는데, 그럼 그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패소를 하게 되면은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앞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반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해왔던 말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빼고 조합을 쉽게 해서 사업을 빨리 하고자 했는데 예. 그게 무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무산이 됐고 또 현실적으로 조합 결성이라는 것은 뭐 강 건너 물 건너가는 거. 물론 행정소송을 넣어봐야겠지만 행정소송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릴 텐데. 그렇죠. 그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추진위가 만약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고 그 행정 작용 즉 심의 과정이 부산 금정구청, 부산시 국토부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추진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해산위가 주장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는 그 해제 동의에 주민이 참석해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구역을 해제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정하자면 일단 금정구청에서 구역 변경을 한 심의 또 해야 되고 또 그 주민들 의견 수렴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산시에서 또 다시 심의해서 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험난하겠네요. 그렇죠. 험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겠네요. 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렇고 지금 이 서금사 19역은 주민들이 비대위가 극렬 반대를 하는데 여기 비대위 조직이 다른 점과 다르게 어떤 점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그 서금사 19역 그 비대위 즉 저희는 해산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조직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요게 지금 비대위 사무실이네요. 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약간 좀 어둡기도 한데 요게 구역 그 현황판이네요. 예. 상시적으로 비대위 주민들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15명 내외. 적을 때는 한 7, 8명이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날씨가 좀 덥거나 이럴 때 활동이 좋을 때는 10명 이상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 지금 약간 날씨가 추워서 그간 이거 좀 해산동에서 해제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뭐 집회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신년도에 2019년도 1월 중순 내지 말쯤에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요. 예. 이 서금사 19역은 그러면은 요 주민들이 그간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거의 해제에 가까운 부분이 지금 달성했는데 지금 이 그간 이 해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서 집회도 하고 민원도 넣고 주민들 총회도 하고 해제 동의서도 받고 의견 수렴도 했는데 여기 지금 투자자들이나 조합을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하고 있는 말이 이 근처에 그 제2센텀이 생긴다. 제2센텀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해 두면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투자자나 지금 조합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말씀이? 네. 지금까지 추진위가 주장해왔던 것이 제2센텀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제2센텀이 무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도 허황된 꿈을 갖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제2센텀이
당장 하기는 뭐 되기는 어렵고 못해도 시작하더라도 한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일 텐데, 그죠? 그렇죠. 언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보고 여기에 강력한 비대위가 있는 지역에서 투자했다가는 낭패가 되겠네요. 낭패를 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점사 19역으로 보아서는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제시킬 뭐 정신적인 자세 또 물질적인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그 동네를 보면은 저게 지금 여기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여기 비대위가 화면에 지금 좀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바로 앞에도 이렇게 빨간 깃발이 이렇게 막 날리는데 이 동네 전체가 이렇게 빨간 깃발도 있고 제가 뮤직비디오도 한번 올렸는데 이 여기 동네에 이렇게 빨간 깃발을 곳곳에 달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한때는 그 추진위원 측에서 빨간 깃발 다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라는 네.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빨간 깃발의 유래는 그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존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프랑스에서 빨간 깃발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현 그 재개발 정책, 뉴타운 정책이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현실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서 붉은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빨간 깃발이 유래됐네요. 맞습니다. 우와 놀랍네. 이게 그러면 이 빨간 깃발을 달아서 어떤 효과를 보하셨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우선 그 우리의 그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의지 표현. 네.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에게 여기는 투자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마시오. 간접적인 경고의 효과도 있네요. 예. 이게 완전 아주 작은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인터뷰하고 마지막에 짤막하게 하실 말 있으시면. 예. 제가 그 위원장을 맡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네, 좀 그래서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도정법을 공부해 보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물론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사견이지만 또 만약에 조합이 설립된다면은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그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도정법과 도정법 시행령에 있어서 약 3가지 방향에서 위헌 조항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되면 헌법 심판이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네요. 예, 만약에 조합이 되면은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당사자주입니다.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원이 구성원이 된 사람만이 이 도정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을 할 계획입니다. 조합이 설립돼도 그 해제된 조합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앞으로가 참 험난한 가시밭길 같습니다. 예.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그 정비구의 해제 등에서 50% 받으면 그 해제가 되고 계속 유효하죠. 네. 예, 해제가 되고 다시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조합이 되더라도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승리를 꼭 쟁취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